여러분과 저번 시간까지는 요 수리 능력, 요 내용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PSAT형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 131페이지를 피시면 이렇게 131페이지를 피시면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PSAT 예제 문제가 있죠. 이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이 문제 해결 능력 중 이제 사고력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어떤 추리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추리력. 그래서 여러분과는 그 전에 보면은 저한테 바로 기초 직무능력 검사를 들은 사람은 거기서 추리 능력이라는 거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말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이제 똑같은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몇 가지 어떤 제가 이 PPT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거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설명이. 그 대신 이 설명이 나와 있지 않는 대신 대신 그거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만 여러분이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추리라고 하는 건데, 논리추리.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추론 중에서는 이 연역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추론. 여러분 연역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연역법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자, 이런 거죠. 바로 이제 P면 Q이고, 그리고 Q이면 R이라면, 자, 그러므로 P면 R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런 식의 이제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추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필요로 하냐면, 이 명제의 역과 이 대우라는 건데, 이게 제가 알고 있게 이제 어떤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거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요새 그 금방 졸업한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전제와 결론이 이루어진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전제와 결론을 바꾸면 Q면 P다, 이걸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 그지? 거꾸로 역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각각 전제를 부정하는 거, 이게 부정 표시인데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2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의 2는 이제 당연히 이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을 구한 다음에 2를 구한 다음에 역을 구하거나 역을 구한 다음에 2를 구하면, 역을 구한 다음에 2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 전제와 결론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이제 P면 Q다, 이것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대우는 항상 동치명제예요. 동치명제라는 것은 이 원명제가 참면 이것도 참이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잘 나오는 것이 대부분 대우입니다. 대우를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역과 이는 어떻게 하냐? 이건 맞냐 틀리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것이 참과 거짓일 때 이건 참일 수도 거짓, 이것 참일 거짓일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원명제랑 참과 거짓을 같이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 P면 Q이고 Q면 R이죠.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 P면 R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자, 이 P면 Q다, 이것의 대우는 뭐냐? 대우는 일단 대우 이전에 대우를 먼저 구해볼까? 이것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대우는 뭡니까? 이것은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3단 논법이 뭘까요? 자, R이 아니면 Q가 아니고 Q가 아니면 P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 나옵니다. P가 아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이것에 바로 대우가 되는 거죠. 대우가 됩니다. 자, 이것의 대우를 구하려면 이제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나오잖아. 자,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요 명제랑 요 명제가 이제 맞는 명제로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자, 이것의 3단 논법도 맞고 이것의 대우도 맞고 이것의 대우도 맞고 이것의 3단 논법 또는 이것의 대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제만 주어지면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4개 명제는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제가 참이라면 나머지 명제 모두 참,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참인지 거친지 모르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의 여기라든지 이것의 이라든지 이것의 여기라든지 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명제가 나옵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옳으면 이거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훨씬 더 많은 참과 거친이 모르는 명제가 나와주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3단 논법과 그 다음에 이것이 대우 명제는 옳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봐두면 이래요. 근데 이것이 전산 계통을 배운 사람은 공부한 사람 아마 그지 거기서 배웠을 겁니다. 다음 같은 겁니다. 이제 명제가 이제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가 우리가 여기서는 T는 true, F는 false라 해서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not P 이거 부정이죠. not P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원명지가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논리합. 이거 논리합 P 논리합 Q P5와 Q P 또는 Q라고 읽을 겁니다. 이 논리합은요. 둘 중에 하나만 참으면 참이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야. 논리합은 P 또는 Q는 P 논리합 Q는 그리고 반대로 P 논리곱 Q는 논리곱 이것은 and 그리고로 또는 이고라고 읽죠. 이고 이것은 논리곱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모두 거짓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합성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만약 P라는 명제가 역시 1 플러스 1은 2이다. 이거 있고 Q라는 명제가 이렇게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 합시다. 자, 누가 보더라도 뭐 이것은 그지?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 같은 걸 불러볼 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논리합으로 부르면 어떠냐? 1 플러스 1은 2이거나, 그지? 이거나, 이게 또는 이거나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나. 1 플러스 1은 2 또는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다는 겁니다.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P 또는 Q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문장이야. 또는으로 읽으면. 그리고 또한 그리고를 읽으면 1 플러스 1이 2이고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이건 틀렸다는 거야. 이거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는 참이고 거짓이라도 이것은 거짓이 된다는 뜻이야. 물론 다른 문장은 우리가 예를 들을 필요 없겠지만 그지 기본적으로 요거만 알아두면 논리합과 논리고백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지 부정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드무르강 정리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사실 이 합성 명제랑 진리집합이라는 거랑 같은 건데 진리집합은요 이 명제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자, A와 B와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이렇게 불러주면 이것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여집합이다. 이게 이제 집합에서 말한 이제 드브랑정리인데 여기서 말한 이 합집합은 논리합과 똑같고 이 여집합은 부정과 똑같은 거예요. 부정. 자, 그러므로 여기서 P 논리합 Q의 부정은 이렇게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 자, 이건 논리합은 우리가 이고라고 읽었죠. 제가 그리고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P 논리곱 Q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P가 아니거나 또는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무르강 정리는 고등학교에 배웠던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의 드무르강 정리가 이용된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x에서 px 이것의 부정은 모든 x에서 px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드무르강 정리야.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 이것이 부정이 들어가는 거야. 여도 그러면 모든 x에서 px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x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고 이 not p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 제가 바로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을 들어갈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113페이지라 했죠. 113페이지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3단 문법과 그 다음에 이제 대우만 갖고도 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3단 문법과 대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보는 이제 여러분과 보는 내용 중에서 이 사고력, 문제 해결 중에서 사고력 분야는 지금 여러분과 첫 번째 일단 논리를 배우고 있죠. 논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배웠던 이제 여기 대우, 특히 대우와 3단 논법을 물어보거나 또 가끔가다 드물경 정리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추리 형태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이 사고력 분야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좀 있다고 말했지만 순서가 나와. 순서를 맞추는 순서 추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어떤 자리 배치 관한 거. 이 자리 배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평에 관한 거, 뭐 수지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평면에 관한 게 있어요. 평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던가 라는 것도 있지만 원형으로 배치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조건 맞추기라고 나옵니다. 조건 맞추기. 이제 이건 조건 맞추기라는 게 주어진 조건을 맞춰갖고 이제 답을 찾는 건데,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야.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거짓 진술.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인지 참인지 맞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순서로 여러분과 이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한 3번 정도가 될 겁니다. 좀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변별력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변별력 있는 분야. 이 반은 이제 NCS이기 때문에 이 세 번까지는 가지 않겠네요. 이제 한 2번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봅시다. 이건 논리에 관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한다고 가정할 적에 반드시 참인 것은, 그죠? 이것이 P는 Q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이는 기획진수수이다. G는 재무진수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제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반드시 참인 것은 이거 갖고 3단 논법이나 대우를 구해내는 거야.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뭐 한 20초만 구해도 20초만 주어져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해보세요. 바로 찾았죠. 그래서 이거 찬이는 기획팀 소지고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이거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것은 둘 다 된다는 거죠. 이거니까 둘 다 똑똑하기도 하고 야무지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찬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다. 맞죠? 이게 1번의 답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어떨지 모르죠. 찬이는 주위보다 똑똑하다. 이런 말은 없어. 그지? 뭐 주인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은 이것은 기획팀 구성원이다. 이것은 이거 P면 Q이다. 이것은 이제 여기죠.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니까, 그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야. 틀렸다기보다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일단 이것은 가장 간단한 3단 문법, P면 Q이고 Q면 R이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가장 쉬운 그런 논리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쉬운 건 3단 논법만 이용하는 거고 또는 대우만 이용하는 거고 조금 어려워지면 둘 다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것이 NCS 어떤 예제 문제로 주어진 거거든요.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 명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행정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행정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되면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낸다. 그러니까 이것이 P, Q, 요것이 Q라면 요거 R, S가 나온 거죠. 이렇게. 요 Q는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P면 Q, Q면 R, R이면 S. 일단 이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참는 걸 골라라 이런 겁니다. 명제가 지금 아까 2개 아니라 4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해보면 이게 이제 이거 갖고 만들어지는 참인 명제는 제가 해봐도 요거만 갖고도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요 2개 갖고만 해도 6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만들어지면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 6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한 18개는 참인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P면 R이다도 맞고, P면 S다도 맞고, Q면 S이다도 맞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 비해서 이제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맞고,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맞고, S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맞습니다. 또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또는 S 아니면 R이 아니다. S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야 돼. 자, 찾아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거꾸로 이제 이게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낸다가 이제 P면 S가 되는 거잖아. 요게 P이고 요게 S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찾는 것 중에서 이것의 마지막 대우. 자, 이것이면 이것의 대우는 이것을 부정하죠.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비서가 사무실을 그지 있다는 것이다. 비웠다는 것의 반대는 있다는 거잖아. 부정.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내지 않은 것은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쉬운데 이거 그지 명제가 4개 이렇게 4개 명제까지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는 아까 2개 갖고 확장했듯이 3개, 4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대우가 있었다면 대우도 찾아왔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프로젝트 마감일이 그지 바로 지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를 거꾸로 이거 부정이면 부정이다 이런 것도 있다면 찾아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맞던 그지 P면 S다. 이것의 대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자, 이것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복잡한 양상의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본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자, 시험에 합격하고 약간의 시간을 얻은 지수는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수가 다음 일정에 따라 여행할 때 지수가 여행하게 될 나라는 처음에 영국이다. 영국을 가는 거죠. 영국 무조건 가야 돼. 이것은 뭐 별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지수가 프랑스에 간다면 영국에 가지 않는다. 프랑스에 가거나 독일에 간다. 스위스에 가지 않는다면 독일에도 가지 않는다. 지수가 독일에 가면 이탈리아 간다. 여러분이 아까 구했던 그런 3단 문법과 명제 중 우리가 대우에 관한 걸 몰랐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아까 그거 갖고 그러니까 바로 3단 문법과 대우만 가지고 여기서 지수가 여행하게 될 나라들을 한번 여러분이 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풀었다면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반드시 풀고 그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면 이제 영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관련된 걸 찾아요. 영국과 관련된 걸 찾으면 이것뿐이 없잖아. 프랑스에 간다면 영국에 가지 않는다죠. 이것의 대우를 구해. 그러니까 영국에 가지 않는다. 이것의 대우는 영국에 가는 거죠. 영국에 간다. 영국에 가면 그럼 프랑스에 가지 않는다죠. 이렇게 가지 않는다를 우리가 이렇게 낫표시를 합시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를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엔 가고 프랑스에 간다면 영국에 가지 않는다의 대우는 이것의 부정이니까 영국에 가면 프랑스에 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 우린 이걸 갖고 이제 프랑스에 가지 않는 것까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지수는 프랑스에 가거나 독일에 간다. 자, 이 말이 그지? 이 말이 이제 항상 맞는다는 얘기죠. 이걸 모두 성립해야 된다는 말은 아까 이거나는 논리합이죠. 논리합 오합니다. 이 논리합 오하고 옳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근데 지금 프랑스는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독일에는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독일은 간다. 이거나는 아까 논리합으로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것 또는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만약 프랑스가 갔다면 독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둘 다 되지만 지금 프랑스가 안 갔기 때문에 독일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독일은 가는 거야. 다음에 여기 지수가 독일에 가면 이탈리아 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야. 다음에 보면 이제 독일, 이탈리아까지 나왔는데 다음에 4번째. 스위스에 가지 않는다면 독일에 가지 않는다니까 자, 이것도 당연하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에 대우가 들어가니까 독일에 가면 이것은 스위스에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가 되는 답이 3번이 될 거야. 자, 상당히 우리가 여기 논리 합도 구하고, 3단 논법도 구하고, 아직 대우도 구하고, 그지? 대우도 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모두 다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 될 거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순서 추려가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순서다. 순서는 그나마 좀 쉬워요. 나머지 우리가 어떤 배치도,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일렬 배치랑 또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평면 배치는 2차원적인 거잖아. 순서는 1차원적인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쉬워요. 말대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만족한 조건이 결과적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 아니라 두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가 보이겠지만, 앞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두세 가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둘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6명의 수험생 A부터 F까지 있다. 뭐 이렇게 A, B, C, D, E, F가 있다는 거죠. F까지 있다. S4 입사 시험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 이들은 면접은 1시부터 1시간 차이로 1시, 2시, 3시, 4시, 다시 6시별로 시험을 본다. 다음 면접 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면접관이 E를 면접한 후 A를 면접한다면 A의 면접 시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그제 뭐 제가 이제 어떤 그냥 습관상 이렇게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5시까지죠. 6시까지입니까? 6시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보면 어떤 고정된 내용이 있어. 고정된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고정된 내용을 먼저 집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죠. B는 4시에 면접한다. 이건 B는 4시에 면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힌트를 본다면 이제 요거만 풀지 말고 지금 중간에 주어진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면접관이 여기 E를 면접한 후 다음에 바로 A를 본다는 내용 있죠. 요거 E를 면접한 후 다음에 바로 A를 본다. 그러니까 E와 A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E와 A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이걸 보면서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럼 다 했죠. 그지? A는 F 바로 앞에 순서다. 그럼 A는 F 바로 앞에 순서다. 그러니까 EAF는 이렇게 그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EAF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이 EAF가 되겠죠. 이렇게 EAF. 이 자리뿐이 없잖아. 이게 나란히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D가 면접한 바로 전 혹은 바로 다음에 C다. 그 말은 D가 여기 있으면 C가 여기 있는 거고, 또는 C가 여기 있으면 D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C와 D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본 이제 A의 면접 시간은 뭐 A의 면접 시간이니까 그지? A의 면접 시간이 여기서 그지? 2시가 대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다 정해졌지만 사실 D와 E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D의 면접 시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답은 알 수 없다 되겠죠.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도 나오긴 합니다. 자, 이건 그나마 이제 경우 수가 이제 두 가지로 주어진 경우인데, 그리고 답을 구할 때는 그지? 이것이 아니라 A를 물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경우가 두 가지 아니라 뭐 많으면 막 6, 7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중에서도 원하는 걸 찾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차츰 이제 그런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죠.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순서를 정하는 문제인데, 지금 5명이 수학 점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겠죠.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5등. 제가 근데 이것은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모릅니다. 경우가 몇 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5번째 알 수 없다 이런 답도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만약 그제 아까 여기 4번 같은 경우 이때 꼴등은 누구냐 한다면 답은 알 수 없다 되는 거죠. 꼴등이 누구냐면 알 수 없다 되는 겁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힌트 중 고정된 경우가 있다면 먼저 시작하라 했어요. 그지? 이거죠. 찬이는 5명 중 수학 점수가 가장 높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찬이야, 찬이. 찬이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의 어떤 기호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E는 A보다 빠르다. 뭐 이거를 여기 E 다음에 A를 본다 해서 이렇게 제가 슬러시로 연결했죠. 슬러시로 연결했어요. 이 말은 이제 바로 면접한 바로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연결됐다. 근데 여기서 보는 정보는 영수는 0이보다 수학 점수가 높다 그랬잖아. 높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표시 말고 영수는 0이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보다 바로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높다는 뜻이죠. 높다. 중간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 그저 어떤 일정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으로서 어떤 용어에 대한 기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냥 바로 다음인지 이거보다 이것은 순서만 얘기한 거죠. 그거보다 낫다는 건 얘기한 거지 바로 다음이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기호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래 놓고 나서 또 뭐냐면 이렇게 또 문장화된 거를 이렇게 기호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읽는 것보다 영수는 0보다 수학 점수가 높다. 이거보다 이건 한눈에 이렇게 와닿잖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을 그때 하나씩 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합쳐보라는 겁니다. 합쳐. 그러면 동수는 영수보다 수학 성적이 낮다. 자, 동수는 영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영수가 있고 또 동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수. 그래서 이제 영수가 있다는 것은 영수를 이제 같은 레벨로 보는 겁니다. 영수.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은 둘 다 영수보다 0이 그리고 영수보다 동수가 낮다는 건데 단 0이랑 동수는 어떤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잖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철수는 동수보다 수학 성적이 높다. 여기 또 나오냐. 그죠? 여기 동수. 동수가 나오고 여기 어떻게 또 철수가 또 나오는 거야. 철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동수를 이제 같이 또 맞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동수는 여기 맞췄지만 0이랑 동수는 모르고 또 영수랑 철수는 누가 잘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 0이랑 철수는 0이랑 철수는 수학 성적이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수학 성적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랑 철수가 같은데 0이랑 철수랑 같은데 그럼 영수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 바로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영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수. 그리고 0이랑 철수는 같죠. 그래서 여긴 0이랑 철수는 3등으로 같은 거야. 그지?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동수가 되는 거죠. 동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등은 정해졌으니까 2등은 영수, 그리고 3등은 공통 0이랑 철수, 그리고 마지막 꼴등은 동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막연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서술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기호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이런 식의 어떤 부등호 표시라든지 뭐 부등호 표시 말고 다른 거로 해도 상관없지만 제 경험상 바로 부등호가 앞순서다. 바로 앞이다라는 건 아니고 앞순서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어떤 기호화시키라는 겁니다. 뭐 그냥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풀어도 풀리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저는 뭐 몇천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뭐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거 유사한 유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물론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감각도 중요하고 중간에 아까 봤던 이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약간 어떤 요령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같이 여러분과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도 지금도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죠. 뭐냐면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이 대리가 월차를 쓰기에 적절한 날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화수목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본다면 이제 이런 식의 표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여기 고정된 거 있다면 고정된 걸 시키고, 여기 고정된 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팀장은 월요일에 월자 쓴다고 한다. 이것이 팀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지금 이대리죠, 이대리를 써야 되고, 이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죠, 과장. 이렇게. 그리고 요 나머지 조건. 일단 고정된 것이 있으면 좀 편해요. 근데 반드시 고정된 것이 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쓸 것인가. 근데 여기 또 주어진 조건이 5일에 붙여서 쓰는데 5일은 공휴일이며 주중에 있다. 뭐 이런 조건. 또 공휴일은 월자를 쓸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하도록 그리고 누구나 타당하도록 설명하면 타당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내용을 들어서 각각의 이제 나머지 이대리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제 어느 날 때 쓸 건가 여러분이 정해주시기 바라요. 조금 약간씩 어려워지는 건데 뭐 이 정도는 실제 문제 수준에서 이제 뭐 난이도 뭐 중하요. 중도 안 되고 중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데, 자, 이 조건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대리는 반드시 월차, 이번 주 월차 쓴다. 자, 그리고 이대리랑 과장과 팀장님이 써야 되는데, 공휴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어. 근데 팀장님은 월요일 날에, 이제 월요일 날 팀장은 이렇게 월요일 날에 우선권을 줬잖아. 그러니까 과장과 이대리가 써야 될 텐데, 과장이 이대리에게 우선권을 줬죠. 그래서 그것이 수목금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권을 준 게, 그리고 공휴일에 월차를 쓸 수 없는 게 수목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에 월차를 쓸 수 없는 게 수목금이라면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그지, 이 화요일이 이것이 공휴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일은 공휴일로 주중이 있죠. 그래서 이게 5일입니다. 5일이고 공휴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대리는 5일에 붙여서 월차 쓰니까 그지 이제 이대리 이제 수요일 날 쓰는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7번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중간에 문제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사실은 논리 추리하는 겁니다. 논리 추리. 자, 논리 추리하는 것은 이제 이 대우에 관한 것과 대우와 그리고 이것이 연역법이죠. 연역법이란 건 이제 3단 논법, 또는 대우에 관련된 또는 드모랑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냥 지나간 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A 교수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월화 수, 목, 만약 금, 토가 있다면, 이렇게 요일이 있다면,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바로 이제 다음 정보로 추론되는 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 며칠에 나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쭉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A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날엔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을 강의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요일이 있죠. 토요일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것뿐이 없습니까? 여기 토요일에 여기뿐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토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라면 거꾸로 대우는 토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목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죠. 이제 대우를 우리가 구했잖아.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목요일 날도 시험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목요일도 시험 안 보고 목요일도 시험 안 보고 지금 물론 금요일도 안 보죠. 그러니까 그 목요일과 금요일이 시험을 볼 것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것도 이거 갖고 대우가 들어가. 화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우를 구한 적이 있었죠. 드모랑정이죠. 드모랑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것이 P 논리합 Q. 논리합은 이제 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이것의 부정은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게 네 번째 말이에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 그럼 이것의 부정은 자, 목요일이 P고 금요일이 Q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의 부정은
목요일에도 시험을 보지 않고 금요일에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목금토를 시험에 보지 않는 걸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의 부정은 목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고 금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그럼 거꾸로 뭡니까? 이것이면 이것인데 이것에 부정한 것이 이거니까 그러므로 목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고 금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그럼 화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거랑 똑같이 2번이 들어간다면 여기 월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죠. 그럼 이것도 이 뒤에 거 부정이 들어가면 화요일에도 시험을 보지 않고 목요일에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화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고 목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월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것의 부정이니까 월요일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세 번째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수요일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이제 월요일만 답이 되는 거야.